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은 정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국에 한 달 살기 또는 여행 오신 분들 와가지고 이런저런 어플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이들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들, 제가 현지에서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많이 유용했던 것들 몇 개 어플 정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오늘은 어플 소개 정보 영상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짝 사용 방법도 조금 알려드려 볼까 하고 이렇게 외부로 나왔고요. 그럼 처음 어떤 어플부터 유용한 게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쾅. 모룡이에요. 짠. 저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짝뚝짝 공원 바로 앞에 있는 모친역 있거든요. 모친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명드릴 어플들은 대중교통에 관한 어플들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볼트나 그랍 그런 것도 있지만 뚝뚝이 그리고 버스 이런 것도 많이 타잖아요. 물론 BTS나 MRT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많이들 도전하시는 버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볼트나 그랍 이런 것도 있지만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랩을 필요로 하고요. 파타야 그리고 방콕 같은 곳은 볼트가 조금 더 저렴하고 잘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버스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도 버스가 이렇게 잘 나와서 GPS가 정류소마다 몇 분에 도착하는지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정류장에 저렇게 몇 분에 버스가 배차가게 되는지 있는 게 아니어서 구글 지도 보고 많이들 배차 간격 보고 기다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방콕 예술문화회관을 간다고 쳤을 때 버스 노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 배차 간격이 일정하게 나와요. 버스마다 다르겠지만 버스에 원래 정해진 배차 간격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위에 이렇게 정류장에 있는 거에는 몇 분에 오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정류장에 저 GPS 서비스가 없다 그렇다면 이 비아버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요 비아버스라는 어플을 켜면은 제가 짜뚝짝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타야 될 버스 GPS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요. 되는 버스라면은 눌러보면은 이 버스가 제가 있는 정류장 가려진 데서 희미한 데서 이렇게 오는 버스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오는 버스가 없죠. 배차 간격이 되게 안 좋은 버스인가 봐요. 96번은 오는 게 없고, 오는 게 여기 있구나. 이게 이렇게 돌아서 올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 올 거니까 요 버스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거고, 반대편에는 지금 여기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비아버스라는 이 어플 받는다면은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 알 수 있어서, 버스 위치가 너무 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은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네요. 그냥 구글 지도에 나온 버스 배차 간격만 보고 기다리다 보면은, 저도 이 어플 몰랐을 때 1시간 반 막 그렇게 기다려서 탄 적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 유용하고,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무브미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오른쪽 맨 아래 이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뚝뚝이 서비스예요. 그랩 같은 뚝뚝이 서비스인데, 그랩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얘기한 곳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파란색 찍혀져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들이 정류장이에요. 뚝뚝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곳인데, 이런 곳 앞에 가면은 어디에 쓰는지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요. 여기를 뭐 픽업 장소, 그리고 이 파란색 써 있는 데 중에서 드롭 장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니면은 빨리 배차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몇 명이 타는지 설정하면은 가격이 조금씩 달라져요. 아래 가격이 달라지죠. 뚝뚝이를 혼자 타도 통째로 빌려서 가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뚝뚝이 정찰제에 이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좀 안 좋은 거는 금액을 충전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무브미 이 어플은 개인적으로 장기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유용한데 잠깐 놀러 오신 분한테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어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다음으로 온 곳은 센탈 라프라오. 저희 집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센트럴 쇼핑몰 왔어요. 센탄에 온 이유는 탑스마켓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게 있는 반면에 태국에는 지금 제가 온 탑스마켓, 그리고 로터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빅시, 대형마트 이렇게 있죠. 근데 로터스나 빅시는 할인 품목이 있으면은 그냥 할인이 돼요. 그런데 이 탑스마켓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1+1 돼 있죠. 조건부로 이런 더 원이라는 이런 마크가 할인하는 품목마다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세일하는 거는 보면은 더 원이라는 이런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 마크가 이쪽 계열사의 어플을 받아야 하는 건데, 비교적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온룩 같은 지역은 계산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왜 적용이 안 됐죠 물어보면은 그 점원들이 자기 그냥 카드, 회원카드로 찍어가지고 회원가를 적용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일반 지점들은 회원 아니면 그냥 뒤에 사람들 기다리니까 그냥 가격, 일반 가격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는데, 이 더원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 더원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이 계열사에 뭐 이런 데서 적립도 할 수 있고 할인도 되고요. 요 아래 가입한 다음에 QR, 이런 식으로 QR 만들어서 이거 계산하기 전에 QR 먼저 보여드리고 QR 먼저 스캔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은 이런 할인되는 가격들 또는 이런 할인되는 가격들 다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할인을 받아도 별로 큰 폭이 아닌데, 이런 차오슈아 요 회사에서 나온 게 그래도 과자들이 가격이 제법 나가거든요. 그런데 카드로 할인을 받는다면은 지금 일반 요런 제품 13바 정도 할인 가능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 차오슈아 제품도 여기 봐봐, 차오슈아 제품도 398바짜리 1+1으로 해서 두 개에 398바트에 살 수 있는 요런 상품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다른 것보다 이것 때문에 조금 할인폭 1+1 되는 요런 제품 때문에 그래도 더원 카드 사용하면 좋고요. 그리고 어플 한번 다운받아서 회원가입할 때는 현지에 와서 태국 번호 넣으시고 여권 번호 한번 그 수고만 한번 해주시면은 태국 여행하는 내내 탑스마켓 올 일 있으면은 할인 받고 포인트 얼마 안 되지만 쌓아서 조금이라도 할인 받는 기분 느끼면은 기분 많이 좋잖아요. 아무튼 더원 카드 한번 다운 받아 놓고 회원 가입만 해두시면은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탑스마켓이 노브랜드하고 뭔 제휴를 했는지 와보면은 이 노브랜드 제품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원 카드를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노브랜드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온 곳은 영화관이고요. 여기는 센탄에 있는 SF 시네마라는 곳입니다. SF 시네마 이렇게 있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어플은 이 문화생활 관련해서 영화 관람에 관련된 이런 어플 소개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태국에는 대표적인 큰 영화관 두 군데가 있는데, 메이저 영화관하고 이 지금 제가 온 SF 영화관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도 한국에서 유명한 이런 영화들 가끔씩 개봉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가끔 가서 보면은 태국말로 더빙이 돼 있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그런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어플 두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SF 시네마라는 거하고 메이저라는 이 어플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다 우리나라 영화관 어플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영화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영화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위치가 켜져 있다면은 주변에 어느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까운 데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한국 영화 중에 탈주 개봉해 있거든요. 지금 이 탈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표시가 나와 있어요. 한국말로 그대로 나오고 자막이 영어하고 태국말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메이저 영화관 여기도 이 탈주가 하는데 요거는 상영관마다 달라요. 시암에 있는 시암 파라곤 여기서는 한국말 그대로 하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심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좀 외곽 쪽에 있는 데는 이렇게 봐봐요. 태국말 더빙판에 자막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태국말 더빙판에 영어 자막 정도만 나오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플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 SF 시네마 메이저 이 어플 두 개 다운받아서 먼저 한국말로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영화관 오면은 얼마든지 제대로 한국말로 편하게 한국 영화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 나와서 오래 사시는 분이나 잠깐 여행을 왔지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편하게 대피해서 시원한 곳에서 영화 좀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SF 시네마 또는 메이저라는 이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한국말 원판 그대로 나오는 영화 찾아서 이렇게 저처럼 영화 관람하면은 재밌고 편안하게 시원한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장소를 옮겨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줄 배달 어플 그리고 음식점 할인 어플, 결제할 때 쓸 수 있는 어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외부에서 촬영할 거 다 촬영하고 집으로 왔고요. 알려드릴 거는 요 3개, 배달 어플, 푸드판다, 그리고 음식점 할인 어플 이티고, 마지막으로 결제할 때 편리한 GLN 어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푸드판다. 이 푸드판다는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인데 지금 태국에서 그랩푸드 그리고 라인맨, 이 푸드판다 이 3종 정도가 많이 쓰는 배달 어플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랩 같은 경우에는 태국어로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라인맨은 좀 이 나머지 두 어플보다는 좀 쓰는 빈도가 떨어진다 그러고, 이 푸드판다 저는 이렇게 저희 집 미리 입력해 뒀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미리 주문해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픽업 서비스는 조금 더 할인폭이 큰 음식들이 이렇게 쭉 많고 이렇게 할인 코드 들어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어플 사용하는 이유는 귀찮으니까 나가서 먹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받아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트로 해서 거리 가까운 순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래쪽에 가서 이렇게 종목별로 골라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스시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카트에 담은 다음에 결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등록해 놨지만 이 결제 방법을 바꿔주잖아요. 결제 방법을 캐시로 바꾸면은 결제 방법을 캐시로 바꾸고선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이 어플상에 언제쯤 이제 도착할지 주문 상황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디쯤 오고 있다, 지금 도착하기 5분 전이다, 이런 식으로 주문 상황이 나오니까 주문 상황에 맞춰서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건물 1층에 이렇게 로비 같은 데 만나서 거기서 배달 기사분하고 만나서 그때 돈을 드리고 직접 물건을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나 콘도 같은 데는 1층에 이런 푸드 아니면 소포 같은 거 놓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들이 쫙 놔져 있으면은 거기서 내가 주문한 거 이렇게 영수증 보고 내 거 찾아오면 되는 그런 서비스로 푸드판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어플은 이티고인데, 이 이티고는 음식점들을 할인해서 갈 수 있는 어플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어플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좀 작은 음식점들보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호텔 뷔페 같은 거, 그런 거를 이 어플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뷔페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 처음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것들 중에서 여기 수완나폼에 있는 그 메리어트? 뭐 그런 데인가 봐요. 요런 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지금은 시간대가 늦어서 이렇지만 뭐 다른 날로 해보죠. 시간대가 쭉 나와요. 시간대별로 할인 가격이 쭉 다 다릅니다. 피크타임보다 인기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시간대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호텔 뷔페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되는 데가 꽤 많아요. 시간대별로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 받으면은 424.5바 나오네요. 424.5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상 이런 데 나와 있는 추가 설명을 꼭 읽어봐야 돼요. 이 어플이 50% 할인해 주지만 부가세 7% 그리고 서비스 차지 10%에서 플러스 17%가 항상 되니까 그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가도 되겠다, 그런 거를 계산해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424.5에 17%가 아니라 원래 가격에 17%가 더해진다는 거. 그러면 원래 가격이 849바트니까 849바트에 17% 플러스 424.5바트, 이렇게 돼서 1인당 가격이 정해지는 게 50%의 금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보면 이런 설명 쭉 나와 있으니까요. 설명은 번역해 가지고 한번 필요한 게 있으면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는 뭘로 되는지 카드로 되고 캐시로 되네요. 트루 월렛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페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태국말만 하는 데인지 아니면 영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거하고 리뷰하고 한 번씩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이게 태국 번호가 필요하고요. 태국 번호 같은 거 넣으면은 저한테 문자로 여기에 그 할인 쿠폰을 넣어주는 거예요. 쿠폰을 받는 어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 친 다음에 예약을 하면은, 결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약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예약을 누른 게 아니라 이 쿠폰 날라온 거 블로그, 다른 블로그에서 찾은 건데, 이런 식으로 예약 코드에 맞는 예약 확정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음식점 가서 자리 안내해 줄 때 이거를 먼저 보여주면은 이티고에 맞는 그 자기 예약해 놓은 거 그걸로 해서 나갈 때 쿠폰을 처음에 보여주고, 이 예약으로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렇게 할인된 가격 영수증 받아서 그거대로 계산하고 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어플은 결제 어플 GLN이에요. 많이들 GLN 아시겠지만 결제하는 어플이고요. 잔돈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스캔하면은 스캔으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QR코드 주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10,000원 입금해 놨습니다. 이렇게 10,000원 입금하면은 그때 환율에 따라서 이 10,000원으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 환율로 10,000원에 258.95바트 사용할 수 있네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결제를 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요 잠금 해지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비밀번호 있잖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타이 QR 페이먼트 아니면 프롬프트 페이 뭐 요런 게 붙은 데에서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하기 눌러서 어디 그 상점에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QR에다가 대고선 이 GLN을 갖다가 이게 화면을 비치죠. 그러면은 결제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거기다가 이제 얼마를 결제해야 될지 내가 내야 되는 금액을 적고 확인을 누르면은 결제 완료 창이 뜨는 걸 가지고 계산원한테 보여주면은 그걸 보고 자기네들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케이 한 다음에 영수증하고 주는 그런 직원도 있죠. 잔돈을 남기기 싫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GLN 어플이 가끔 가다가 사용이 이제 좀 먹통이 될 때도 가끔 있고, 아니면 좀 이 로딩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소형 점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하는 결제를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현금은 좀 가지고 다니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용이하고 간단하고 짤랑짤랑 잔돈을 만드시기 싫으신 분들은 GLN 너무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태국에 생활하면서 유용한 어플 몇 가지 소개해 드려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어플 사용 방법이나 어떤 게 좋은지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감이 안 서서 미리부터 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뒤늦게 알려드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어플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가끔가다 꿀팁 영상 한 번씩 올려드리면은 저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종류의 꿀팁이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종합 모아서 한번 영상으로 풀어서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는 모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